안녕하세요. 2025년 1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역시나 닭장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농장에 나와서 닭장에 오늘도 사료도 주고, 오늘 뭘 또 특별히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좀 옮겨 심으려고 제가 지난 가을에 파종했던 상추, 지금 그 부직포하고 비닐 덮어 놓은 게 있거든요. 좀 총총하게 심겨 있습니다. 지금 그게 안 솎아져가지고 그것 일부 솎아가지고 오늘 좀 뒤판에 좀 옮겨 심었습니다. 이렇게 한 판 만들어 놓고 조만간에 이제 뿌리가 좀 활성화되고 모종이 좀 이제 옮겨 심기 좋도록 되면 제가 서출품 박스도 심고 이제 조만간에 이제 그 쪽파 뽑았던 자리에 그 자리에 옮겨 심을 겁니다. 이제 날씨가 2월 달만 돼도 이 상추 같은 경우는 모종에도 잘 삽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오늘 미리 이렇게 좀 옮겨 심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농장에 나왔는 길에 역시나 우리 구독자님들의 요청, 질문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은 못하지만 어쨌든 좀 최대한 이렇게 숙제하듯이 농약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할 것인가 하면 예고 드린 바와 같이 감나무 탄저병 방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하면 탄저병의 특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이렇게 농약만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농약만 생각해가지고는 이거는 100% 탄저병을 잡기 힘들다. 그래서 농약은 방지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병행해가지고 해야 될 그런 작업들, 예를 들면 뭐 병든 가지를 제거한다든지 뭐 통기성을 좋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감나무 탄저병에 등록되어 있는 이제 농약, 주요 농약, 작용 기작별로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제가 요약해가지고 역시나 유튜브 영상 하단 댓글 상단에 제가 고정해 놓을 테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우리 감나무에 이제 많이 생기는 병이 두 가지가 있죠. 물론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둥근무늬 낙엽병 그리고 탄저병. 제가 둥근무늬 낙엽병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은 탄저병입니다. 탄저병은 물론 이제 뭐 감나무에 모무늬 낙엽병이나 흰가루병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대표적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탄저병하고 둥근무늬 낙엽병은 방제 방법은 비슷하지만은 집중적으로 방제할 시기가 다르다. 특히 둥근무늬 낙엽병은 5월, 6월 집중적으로 저온성병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방지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탄저병은 고온 다소한 환경에 좋아한다. 특히 빗물하고 관계된다. 그래서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올 때 집중적으로 방지해 주셔야 된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농장에 사람이 일 시키잖아요. 한참 힘들고 일 많이 할 때는 우리가 새참을 먹잖아요. 새참 먹듯이 비가 많이 온다, 장마가 든다, 이럴 때는 이제 식물도 힘들어서 병 걸리겠구나. 그럴 때는 잠시 비가 개인 틈을 타서 중간 새참 먹듯이 중간 방제, 특별 방제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한번 해주면 좋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면서 제가 탄저병의 그 특성에 대해서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탄저병은 그 고온 다습한 환경을 좋아한다. 고온 다습 중요합니다. 고온 다습 요거만 알면 다 풀려. 습기를 좋아하고 온도하고도 관계가 있구나. 요거만 이제 생각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온기인 7월달에서 9월달에 병이 많다. 특히 장마와 관계된다. 6월 장마나 여름 장마 아니면 이제 가을 장마 이거하고도 관계되거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온다. 연속적으로 계속 이틀 3일 비가 온다. 그러면 중간에 날씨가 겠다 이러면 힘들어도 중간 방제를 필히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탄저병 병균은요, 곰팡이균입니다. 곰팡이균인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진균, 세균 이래 분류하잖아요. 뭐 곰팡이균, 진균 뭐 같은 말입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탄저병의 그 생육 온도는 한 5도에서 32도 정도 보면 됩니다. 아주 고온긴 35도, 36도 올라가면 차라리 덜하다. 물론 그때는 너무 뜨거워서 물기가 바로 바짝바짝 마르니까요. 습기와 관계되는 탄저병이 좀 힘을 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도에서 한 32도 정도로 생육을 하고요. 최적 온도는 한 28도 정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적 온도는 28도다. 그리고 그 감나무 같은 경우는 가지, 어린 신초죠. 가지, 줄기 이런 데 생기고요. 과실에도 생기고 잎에도 생깁니다. 잎에도 탄저병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요. 잎에도 탄저병이 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여기 보이는 복분자 같은 경우도 잎에 탄저병 옵니다. 줄기는 잎에 탄저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든 가지는 필히 제거해야 된다. 병든 가지나
탄저병 걸린 그런 것들을 바닥에 놔두면요, 다 그 다음에 다시 탄저병 전염 경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치료보다는 역시나 둥근머리 낙엽병처럼 예방 위주로 방지를 해줘야 된다. 그런 특성이 있어요. 왜? 탄저병 걸린 거는 우리가 치료제로 보통 약을 친다고 해도 확산을 방지할 뿐이지 더 이상 치료 자체는 안 됩니다. 벌써 과일에 포자가 이제 뿌리를 받고 말 그대로 제자리 잡은 것들은요, 그게 다시 완치는 안 돼요. 완치는. 그렇기 때문에 치료보다는 늘 예방 위주로 그래 방지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또 그리고 이제 봄에 잦은 비가 올 때는 어린 새순이 자라잖아요. 어린 새순이 이렇게 이제 자라면 이렇게 거뭇거뭇해집니다. 이렇게 새파란 게 해서 거뭇한 묻었나 싶을 정도 거뭇한 게 생기요. 이게 뭔가 하면 특히 갓나무 상주 둥시 같은 경우 많이 생기는데요. 가지 탄저병, 줄기 탄저병이라고 합니다. 가지에 생긴다고 가지 탄저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봄부터 비가 많이 온다, 습하다. 그러면 이제 저희 지역도 온난화돼서는지 몰라도 이제는 건기, 우기처럼 꼭 장마철 6월 20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장마하고 그다음에 비가 없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는 건기, 우기처럼 비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철에도 비가 와요. 2월 달에도 비가 옵니다. 그래서 2월, 3월 따뜻하면서 비가 온다 그러면 벌써 이런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곰팡이균들, 즉 탄저균들이 이제 발화를 해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비산돼가지고 어린 줄기부터 간님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봄부터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초기부터 좀 방제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탄저병이 좀 일찍 걸리면, 어린 과일에 걸리면 낙가가 되고요. 이제 과일이 익을 때쯤 가을 장마가 가지고 그때쯤 탄저병이 걸리면 그거는 홍시가 됩니다. 홍시가 되고 난 다음에 낙가가 됩니다. 낙가가 되고요. 그리고 홍시 됐을 때 보면 손톱만한 거, 그러니까 무겁한 게 있거든요. 그게 다 탄저병입니다. 탄저병. 그리고 탄저병은 사과, 복숭아, 그리고 고추, 다양한 작물에 생기고요. 우리가 집에서 베란다에서 보통 반려식물로 키우는 거 있죠? 다육이. 다육이도 잎에 탄저병이 옵니다. 다육이 잎에 탄저병이 온다고? 보시면 다육이 잎에 이게 뭐지? 이게 병일까 싶은 것들 있죠? 탄저병입니다. 탄저병. 야, 베란다는 햇빛을 비를 안 맞는 탄저병이 온다고 싶어도 의외로 탄저병이 있습니다. 탄저병. 왜? 균이 날라오는데 우리가 물을 주잖아요. 그런데 베란다 같은 경우는 또 습기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받게 되면 탄저병 생깁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이거 중요한 요 부분입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농약으로 방지를 보통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 같이 농약을 처방해도 A라는 농가는 100% 방제가가 있어가지고 멀쩡한데 B라는 농가는 방제가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딸 게 없더라. 이제 이런 경우가 뭐냐? 너무 농약에만 의존해가지고 보조적인 그런 것들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탄저병을 잡으시려면 이 보조적인 거 안 하고는요, 탄저병 100% 잡기 힘듭니다. 자, 그게 뭐냐? 첫째, 갓나무 같은 경우에 이제 동계 방제, 겨울 방제를 하면서요, 병든 가지가 있다. 잘라내셔야 됩니다. 병든 가지를 남겨놓으면요, 병든 가지 주변에 밑으로는 탄저병이 더 많이 걸립니다. 왜? 빗물이 튀겨가지고 병든 가지에 있던 그런 포자들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뚝뚝 떨어지면 튀면서 과실에 묻으면 탄저병은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병든 가지는 제거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보통 장마철 전에 이제 풀을 갓나무 보면 주로 이제 초생재배입니다. 내초기 한번 깎아주고 요즘 같으면 이제 성룡 제초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 번씩 깎아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풀이 많아서 무성해가지고 바람이 안 통한다. 그러면 문제는 뭔가 하면 위쪽은 덜한데 이제 나무가 이래 있으면요. 나무가 이래 있으면 뒤쪽에 이것도 그렸던 거네. 자, 보면 밑에 수간 하부 있잖아요. 위에는 바람이 통해서 잘 마르더라도 이런 수간 하부에 있는 것들은 빨리 마르지가 않습니다. 이설이나 빗물 이런 게. 그래서 이 수간 하부에는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풀이 많다. 그러면 제초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제초 작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요즘 제초제도 바스타 이런 것들은 땅에 잔류가 안 되니까요. 바스타나 이런 걸 해가지고 좀 잡아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즉 통기성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낙가된 거지 않습니까? 가을에 보니까 뭐 올해는 탄저병이 많이 왔다. 그만 그 다음에도 탄저병이 많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탄저병 걸린 그런 감들을 바닥에 방치한다. 그러면 탄저병 균을 그 바닥에 놔두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겁니다. 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추도 탄저병 걸린 걸 바닥에 그대로 놔두고 그냥 또 다음에 또 로타리 치가지고 또 농사 지으면요. 탄저병 걸릴 확률이 50%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감도 탄저병 걸린 거 바로바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가장자리 그쪽에 뭐 안 쓰는 부분이 있으면요. 대충 한 20에서 30cm 한번 파가지고 버리가지고 거기 버리고요. 태울 방법도 없고요. 흙으로 묻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병균하고 좀 격리를 좀 시켜 주셔야지 된다. 너무 양만 믿지 말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도장지 있지 않습니까? 신초 이런 도장지 보통 이제 감나무 보면요. 그름이 조금만 세면 이게 위로 엄청나게 도장지가 올라옵니다. 새순에. 이 도장지를 좀 수시로 따주셔야 된다. 나중에 결과지로 유인했을 것들은요. 좀 유인을 해주시고 해가지고 이 중간에 도장지들을 좀 제거를 해주셔야지 약을 치면 약이 도달이 됩니다. 무조건 약만 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얼만큼 잎 뒷면에 약이 묻느냐. 잎 뒷면에 묻도록 약을 치다 보면 감나무 과실에도 약이 묻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장지는 이제 결과지로 유인해서 사용할 거 외에는 필히 중간중간 수시로 좀 제거를 해 주셔야지 방제가가 높아진다. 그리고 탄저병은 방제 시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습한 환경에서는 발생이 많고요.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위주로 방지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어린 순이 날 때, 그때도 방지를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초기부터 이제 둥근무늬 낙엽병 방지할 때, 그때 이제 순이 자라잖아요. 이제 그럴 때 어린 순, 이제 줄기가 경화되기 전에는 탄저병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새파란 그런 어린 순자 있지 않습니까? 그 줄기 요럴 때도 걸리기 때문에 둥근무늬 낙엽병 병행해가지고 제가 지난번 둥근무늬 낙엽병 할 때 둥근무늬 낙엽병 1차 5월 한 10일 전후에 할 때는 그냥 일반 탄저병 위주로 아니면 둥근무늬 낙엽병 위주로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탄저병과 같이 겸하는 거. 예를 들어서 다이센도 탄저병 둥근무늬 같이 겸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예를 들어서 뭐 다이센하고 포리옥신하고 혼용해가지고 치더라도 이렇게 둥근무늬 낙엽병에 또 탄저 둥근무늬 같이 들어가지고 보호살균제하고 이런 항생제 치듯이 아니면 이런 카보리오 A 같은 경우도 탄저병 둥근무늬병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에이플 프린트 다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겸하는 약들로 해서 치시고 특히 장마철에는 비가 많이 온다 이러면 중간에 세차 먹듯이 한 번 더 집어넣기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리고 약을 치실 때 그냥 치기보다는 또 역시 병에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둥근무늬 낙엽병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확산제 잘 퍼지도록 하는 이런 전착제 계통의 확산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쿠피카나 뭐 하이스피더 이런 것들. 참고로 마쿠피카는 좀 거품이 많이 납니다. 요거는 하이스피더는 거품이 안 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좀 약을 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약이 고루 묻는다. 특히 이런 수화제 계통은요. 약을 확산을 좀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흔히 하는 말로 코팅이 됩니다. 우리가 옷을 제대로 여미고 입어야지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덜 돌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람막이 옷을 입더라도 자크를 올리는 것과 자크를 안 올리는 건 다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약들 어떤 게 있느냐? 여기 참고로 보이시는 이렇게 뭐 다이센, 그리고 실바코, 에이플, 카브리오 A, 프린트, 나티보, 카디스는 탄저는 아닙니다. 영일 베스트, 요거 참고로 영일 베스트, 실바코 요런 거는 같은 약입니다. 나티보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좀 다른 거 합제가 좀 들어있어요. 이런 합제가 좀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게 뭐 차세대, 벨리스 플러스, 그리고 호리쿠어, 뭐 살림꾼, 뭐 지리주, 비오넴, 뭐 케티네, 탄저왕, 시스템 M, 참전에는 다른 약 있는데 제가 주로 많이 쓰는 약, 그거는 제가 작용 기작별로 댓글 상단에 고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감나무 탄저병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탄저병요. 그리고 이제 참 시간 잘 가네요. 그리고 요 다음 영상은 이제 제가 복숭아 잿빛 무늬병 그리고 세균성 구멍병 요건 제가 따로따로 역시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제가 특성이나 또 사용하는 약 또
방제 시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참고로 그 탄저병 방제 시기는 다시 한번 언급하면요, 장마철 비가 많이 온다, 즉 정상적인 6월 장마, 즉 6월 한 10월부터 7월 10일 사이 오는 그런 장마, 그런 장마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여름 장마도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2024년도 같은 경우는요, 7월 달에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7월 달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한 23일간 비가 왔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는 7월 중순부터 7월 한 10일부터 8월 한 3일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50일 동안 비가 왔었어요. 저희 지역은 희한하게는 퐁당퐁당 하면서 남부지방 가뭄 위에는 비 이러면 중간에 비가 오고, 또 서울 쪽은 또 저 중부지방 위쪽으로는 날씨가 쨍한데 남부지방 비가 온다 그러면 여기도 비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은 그렇게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 그 감나무가, 저희 지역 경북 상주가 감나무 많은 지역이잖아요. 꽃감이 전국 생산량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저희 지역의 그 2024년도에도 탄저가 일부 왔었고요. 그리고 2023년은 탄저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특별 방지를 좀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얼굴이 좀 험하지요. 얼굴 제가 레이저로 잠시 좀 찢었습니다. 좀 점이 좀 있어가지고요. 늘 멋진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